안녕하세요. 다정도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바리스타인데 10화까지 오는 내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이번 컨텐츠에서는 커피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TV 광고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카페를 오며 가며 갓볶은 원두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갓볶은 원두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예상하건대 아마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그동안 갓볶은 원두를 긍정적인 의미로 다뤄왔고 또 보통 갓 지은 밥, 갓 나온 빵처럼 갓이라는 수식어가 음식 앞에 붙었을 땐 보통은 신선함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레 따라붙게 되죠. 그런데 커피에 있어서 갓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만은 연결되진 않습니다. 갓볶았다는 것은 분명 신선한 원두임을 보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신선한 원두가 반드시 맛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보면 원두 내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다 커피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합니다.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4-5일까지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를 전문용어로 디게싱 또는 에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커피를 한 번쯤 직접 내려보신 분들이라면 분쇄된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커피 표면이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목격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갓볶은 원두에서 나타나는 커피빵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커피가 맛있게 추출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이산화탄소가 커피 속으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이 원두가루 속으로 침투를 해서 그 속에 있는 향미 성분들을 데리고 나와야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산화탄소가 이를 방해함으로써 맛있는 커피가 아닌 밸런스가 깨진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갓볶은 원두를 추출하면 향과 맛이 단조롭고 단맛이 부족하고 후미에는 가스향이라고 불리는 텁텁하고 쓴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부조화한 커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히 커피 이야기일 뿐인데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쩐지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원두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무르익지 못했을 때를 보면 모든 관계에서 부조화하고 서로 포용하기보다는 밀치기에 바쁩니다. 마치 이산화탄소가 물을 밀쳐내듯이 말이죠. 사람마다 성숙함의 정도도 다르고요, 또 성숙함이 찾아오는 시간도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한 사람이 성숙함을 지녀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원두가 제맛을 낼 수 있도록 숙성 시간을 가져야 하듯 한 사람이 제맛을 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성숙의 시간 말입니다. 성숙과 숙성, 두 단어는 앞뒤가 다를 뿐 이를 성에, 익을 숙,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보통 성숙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숙성은 음식에 사용하게 되죠. 이 두 단어는 뜻도 다르고 쓰임의 대상도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분명한 사실은 성숙과 숙성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의 누군가의 태도를 보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실까요?
또는 나 자신의 미성숙함에 실망했던 적도 없으실까요? 저는 가끔씩 성숙하지 못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면 간혹 좀 답답하거나 약간의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이 오더라도요, 꾹 참고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나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는 분명 누군가에게 미성숙했던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자각을 늘 하고 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꼭 이러한 사건을 매개로 과거를 되짚다 보면 필연적으로 과거 미성숙했던 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화가 올라오는 것도 조금은 잠잠해지고요. 잠시간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를 견뎌준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면 저 역시나 누군가에게 함부로 비판을 한다거나 화를 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제가 한 사람이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삶의 지혜가 맛과 향을 지니기 위해 충분히 숙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 역시 제가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례가 찾아온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은 가르침이나 훈계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숙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죠. 성숙과 숙성, 어쩌면 이 두 단어가 같은 한자어를 쓰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유익한 콘텐츠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간단한 감상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숙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성숙함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나 또는 어떨 때 나 자신이 성숙하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서 성숙함을 느꼈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요즘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연속돼서 걱정인데요. 모두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통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들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시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